네, 안녕하십니까. 정혜랑의 역사와 시사, 줄여서 역시를 진행할 광화문 촛불연대 대표 정혜랑입니다. 4.15 총선은 한일전이라고 합니다. 너무 많이들 얘기하니까 진부한 말처럼 들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옛날 이야기만 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과거, 즉 적폐를 청산해야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일본 제국주의의 적폐가 청산되어야 하는지, 왜 이번 총선이 한일전인지를 역사를 통해, 그리고 지금의 시사를 통해 살펴봅시다. 우리가 일본에 대해 생각할 때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35년 동안 강점했는데요, 그때 우리를 근대화시켜 주었느냐, 이것입니다. 물론 일본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철도도 놓아주고 학교 병원도 세워주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만약에 이런 주장을 하면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바로 친일파입니다. 반대하면 민족 자주파입니다. 일본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고, 그 과정에서 무수히 수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열을 짜내며 수탈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근대화는 정치적 민주화를 동반합니다. 그런데 짧은 시기에 자본주의화를 이루려는 일본은 국가 권력의 폭력으로 그것을 시행해 나갔고, 식민지에도 그것을 강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군국주의라고 하지요.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패전국인 독일은 나치즘, 즉 파시즘이 청산되었습니다. 분단이라는 대가도 치렀지요. 하지만 일본의 군국주의는 독일과는 달리 전혀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분단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당했습니다. 일본은 자유주의라는 외형을 띠지만 사실 자민당 일당 독재입니다. 지금 일본 수상 아베의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가 전범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 아닙니까? 혈연 관계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시 노부스케의 정신적인 후예입니다. 아베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기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시는 패전 뒤에 수상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자유주의이지만 그 나라는 바로 군국주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강한 제국주의라고 해도 식민지 내부에 호응하는 세력이 없으면 침략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호응한 세력이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친일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외인은 내인을 통해 작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친일파가 일본 군국주의와 마찬가지로 전혀 청산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청산되지 않은 군국주의를 배워서 우리나라에 이식시킨 것이 우리나라의 군사독재입니다. 그것은 알게 모르게 일본이 우리를 근대화시켜 주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국민들에게 주입시켜 왔습니다. 우리의 교육이 거의 그 기조하에 시행돼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민주화 운동은 그것과 싸우며 그것을 무력화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 때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하려고 했지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이게 식민지 근대화론을 국민에게 다시 세뇌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이 자기들이 집권을 하면은 다시 그러겠다라고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군국주의는 청산되지 않았고, 그들의 호응하는 국내의 친일파가 여전히 세력을 갖고 있다면 그들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것이 바로 항일 투쟁입니다. 자유당 이승만 독재가 친일 세력을 옹호하고 보존하고 강화시켜 왔는데, 그것이 4.19 혁명으로 무너진 뒤에 친일 장제 청산이 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친일 군부인 박정희와 만주군 출신들이 쿠데타를 한 것이 바로 5.16 군사 쿠데타입니다. 5.16 군사 쿠데타는 바로 친일파를 되살린
위기에 몰린 친일파들이 한 쿠데타입니다. 그래서 그 박정희 정권은 무너져 갔습니다. 그러자 1980년에 광주학살 등을 통해서 등장한 전두환 신군부, 바로 이들 역시 민주화 운동이 반외세 운동, 친일파 청산 운동으로 번질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형식적인 독재는 사라졌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친일파가 사라졌느냐? 아닙니다. 그러나 그 후예들이 여전히 친일 세력의 보존을 위해서 발버둥치고 일본의 이득을 주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두환 군사독재의 민정당, 그 이후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지금은 둘이죠. 미래통합당 그리고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당명만 바꾸면서 이어져 왔습니다. 강제징용 재판에 대한 사법농단 여러분들 아시죠? 질질 끌면서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을 하지 않은 것이 바로 양승태고, 그 양승태는 박근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졸속 합의, 이거 아시죠? 누가 했습니까? 박근혜가 했죠.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졸속 체결, 이명박 정부서부터 박근혜 정부 때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제1당이 되면 다시 교육이 바뀌고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겁니다. 대일 정책이 굴욕적이 될 겁니다. 일본의 사과는커녕 면죄부만 그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리고 군국주의가 다시 부활을 해서 우리 국민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억압하고 탄압할 것입니다. 적폐청산은 바로 친일 세력 청산이고, 그 잔당들에 대한 청산이 바로 이번 총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4.15 총선이 한일전이다, 이 말이 왜 맞는지, 진부한 이야기가 아닌지 정확히 아시겠지요. 감사합니다.